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서대학교 이은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중간키와 중간편문을 이용한 암호 공격 방어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중간키라고 지금 여기 특별히 표현한 이유는 암호 알고리즘이 한번 정의가 되고 나서 세션키가 정리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다음 세션 키가 바뀔 때까지는 보통 이 알고리즘의 키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물리적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부채널 공격이라는 데서 그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방어 대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은 부채널 공격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목차 부분은 기술 속의 응용 분야 그리고 예시로 제시하는 랜덤키 발생기가 있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전망 쪽인데요. 암호 모듈 검증 기준은 일단 암호가 필요한 부분의 소프트웨어 모듈이나 아니면 펌웨어 또는 하드웨어 형태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로 그 적용 검증 기준이 ISO 19790이라는 기준에서 2015년부터 해서 새로운 기준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로 돼 있고 이 속에 시험 요구사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구사항 안에서 이런 그 부채널 공격 검증 테스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19790이라는 그 스펙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암호 모듈 명세, 인터페이스, 인증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기타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가 암호 지금 저희가 제시하는 그 기술하고 크게 연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그 부채널 공격이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여기에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뭐 아니면 스마트 카드에서 여기 이제 암호 디바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디바이스에 입력으로 들어오는 요소하고 출력으로 나가는 요소가 이제 정규 입출력 포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규 채널로 보시면 되는데 원래 암호 설계할 때는 예전 같으면은 암호 설계할 때 이게 외부로 빠져나가는 그런 그 리키지 정보가 부채널 정보가 없다고 봤었는데 1995년 이후에 이제 새로운 그 암호 공격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이 암호 알고리즘이 돌아가면서 실제로는 속에 들어있는 키가 1A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돌아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키 개수가 1의 개수가 적을수록 RSA 같은 경우에 빨리 돌아가더라라는 것을 감지를 해서 뭐 타이밍을 잡아서 여기는 지금 키가 1이 작동하고 있구나, 제로가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외부에서 이제 노출할 수 있다는 그런 그 형태가 제시가 됐는데 사실 타이밍 쪽은 크게 영향이 없었는데 파워 측면에서 지금 이런 그 스마트 카드라든가 저희 이제 휴대 장치에 암호 모듈이 탑재되면은 파워에 아주 센시티브해지거든요. 이럴 때 파워 관련해서 전력을 많이 먹을 때 키가 작동하는 순간하고 전력을 적게 먹을 때 키가 작동하는 순간 이런 걸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력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보면은 그 암호 알고리즘이 돌아가면서 전자파 신호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강제로 어떤 그 오류 입력을 강제로 주입을 해서 이 스마트 카드가 오작동을 하는 상태를 보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그 비밀키를 찾아내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아주 최근에 한 10년 정도 이내에 이제 아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그 공격 방법은 암호 공격 방법은 수학적으로 깨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컴퓨터 연산을 통해서 인포메이션 시어리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도 있는데 최근에 밝혀진 게 방금 소개해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런 쪽의 공격인데요. 하드웨어 템퍼링이라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스마트 카드를 공격 타겟으로 잡는다면은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케이스를 해체해서
스마트 카드 케이스를 해체해서 공격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공격도 이제 이런 공격 중에 하나가 되고, 외부에서 잡음이나 이제 오류 신호를 강제로 주입을 해서 공격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저희 이제 소개드린 기술은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기술입니다. 디퍼런셜 파워 애널리시스라 그래서 일제로 그 키 값이 1일 때, 제로일 때 이게 상당히 그 디퍼런셜이 생긴다라는 걸 그 힌트로 해서 공격하는 그 무채널 공격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정규 입력 또는 그 정규 입력 외에 비정규 입력 에라를 주입할 때, 또는 모듈을 해체해서 디캡해서 모듈 안으로 그 프로브를 삽입하는 이런 그 형태로 카테고리를 나눠 보면은 비침투 형태의 경우에는 정규 입력을 통해서 누설되는 이런 부분을 이제 공격하는 부분이 저희 이제 파워 애널리시스는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류 수입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 신호까지를 입력시켜서 이렇게 준침투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듈 내부로 입력하는 부분은 이게 디캡한 상태로 외부에서 입력을 넣으면서 출력 신호를 보는 형태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영하 40도의 정도의 온도로 시그널을 그 공격 장치를 체크했을 때 색깔을 가지고 그 디캡한 상태에서 색깔을 가지고 키가 1이다 제로다라는 그 판단까지 이제 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오늘 부분은 여기 파워 애널리시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카드를 그 타겟으로 뭐 다른 쪽도 응용이 가능하지만 타겟으로 했을 때 여기 이스케아 필름 안에 이제 암호 키가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암호 알고리즘이 아마 여기서 들어있고, CPU를 통해서 버스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버스 라인 자체의 전력의 그 값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암호 알고리즘으로 본다면은 평문이 들어가고 암호문이 나오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몇 가지 공격 종류가 있는 중에서 사이프 텍스트 옴니 공격이라 그래서 이쪽만 암호문만 공개되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요보다 이제 좀 더 강화된 게 논 플레인 텍스트라 그래서 평문도 일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문도 일부를 암호문은 이제 저희가 공격하는 쪽에서 알고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공개됐다고 보면은 키가 숨어 있고, 암호 알고리즘은 대부분 공개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크릿 키를 깨는데, 키가 한번 고정되고 나서 계속 같은 키를 반복해서 뭐 1000번, 10,000번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밖으로 이게 노출된다는 그런 이제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더 강력한 거는 초전 사이프 텍스트 어택이라 그래서 이 장비 자체를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마지막 세 번째에 이제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되고요. 이제 이거는 일반화시킨 부분이고, 실제 몇 가지 힌트를 보면은 이 외부에서 여기 이제 인버터 회로의 그 입출력 신호를 본 건데, 입력 신호가 0에서 1로 올라갔다가 0으로 떨어질 때 인버터는 그 반대의 역할을 출력에서는 보면은 0에서 1로 올라갈 때 1에서 0으로 떨어지고, 1에서 0으로 떨어질 때 반대로 이제 인버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타이밍을 잡아보니까 아웃풋에서 내려오는 타이밍의 전력은 요만큼 먹습니다. 전류가 한 100 정도, 100에서 120 정도를 누출을 하고 있는데, 0에서 1로 올라가는 시그널에서는 거의 한 60, 170으로, 요 시그널만 보면은, 지금 키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키가 제로구나. 이런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몇 가지 이제 어드밴스된 그 공격, 기법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기술로 들어갔을 때, 평문이, 여기 이제 암호 알고리즘이고 마스터 키가 되겠습니다. 마스터 키가 고정된 상태에서 평문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고 암호문을 공격하기 위한 그 절차에 중간값을 잡아갖고, 중간값을 이렇게 파워를 오실로스코프로 찾아서 중간값을 썸을 합니다. 코릴레이션 썸을 해서 키하고 연관성이 있을 때 없을 때 이렇게 이제 클래시파이하는 그런 그 기술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공격하는 기술 쪽이고, 공격 패턴은 뭐 대충 이제 이렇게 해서 시퀀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일반 아마 논문에서 많이 그 자료에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게 가능할까? 첫 번째는 암호 알고리즘 자체를 숨기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군용이라든가 아주 특수한 용도에서만 이제 사용되는 그런 그 기법이 되겠습니다. 군용 같으면은 어떤 상태에서 이제 인증된 암호 그 공개 검증된 알고리즘을 가지고 와서 알고리즘을 숨기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패턴에서 알고리즘만 숨겨버리면 이제 안전한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일반 상용에서는 이게 이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입력으로 들어오는 평문에다가 이게 랜덤하게 자꾸 변화시키는 이런 기법을 써서 키는 아직 고정되어 있지만은 평문을 계속 변화시켜 버리면은 중간에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체크해서 코릴레이션 검사를 하더라도 방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는 거는 평문은 고정되어 있는데 마스터 키가 들어서 마스터 키가 그 평문을 거칠 때마다 항상 바뀌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여기 알고리즘을 숨겨놓고 원래 연산 알고리즘, 암호 알고리즘은 공개되어 있지만은 키 바꾸는 요 알고리즘을 숨기겠다는 거죠. 이렇게 숨겨버리면은 마지막에 연산을 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은 중간에 이 해킹에서 방어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저희가 제일 실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문이 들어오고 네 번째 기법인데 평문이 들어오고 암호문이 나가는 요 사이에 마스터 키를 가지고 키 랜덤 알고리즘을 계속 반복해서 돌리는 이런 방법이 됩니다. 여기는 공개되어 있지만은 키 랜덤 알고리즘은 이제 숨기는 그 기술로 해서 항상 암호할 때마다 중간키가 계속 변화하도록 변화를 줘버리면은 외부에서 어떤 그 코릴레이션 공격을 하더라도 방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론적으로 실험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했었습니다. 요 방법에 대한 그 기술 부분은 블록 암호에도 적용할 수 있고 스트림 암호 쪽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블록 암호 쪽은 이게 키 랜덤 알고리즘을 마스터 키에서 들어갈 때 이게 블록 암호에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뭐 AES 암호라든가 아리아, 국산의 아리아라든가 시드 암호, 뭐 이런 부분이 블록 암호에 그 대응할 수 있고 아마 암호 모듈 검증 기준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시면은 아리아라는 알고리즘하고 시드 알고리즘은 국산으로 해서 이렇게 그 KCMVP 그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적용하기 좋은 알고리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쪽은 스트림,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진 스트림 쪽은 무선에 이제 적용하는 그 기술이 되겠는데요. 무선 상태에서 적용할 때는 스트림 암호의 앞에다가 이게 마스터 키가 있고 마스터 키를 다시 키 랜덤을 한 번 더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초기 벡터를 가지고 나머지는 다 그 고정이 돼 있지만 여기서 계속 변화를 주기 때문에 공격에 방어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마지막 응용 분야는 아마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정보 보안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물리적인 보안, 융합 보안에 암호 알고리즘이 탑재되는 쪽은 대체로 적용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프트웨어적인 암호가 들어갈 거고 일부에서는 뭐 영상 쪽은 그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아마 암호 모듈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쪽 무인기 같은 경우에 이게 영상 처리하는 데는 아무래도 고속이니까 하드웨어 암호 또는 여기도 하드웨어 암호 모듈, 소프트웨어 모듈들 뭐 이런 쪽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에서는 뭐 일반 그 랜덤 키 발생에 대한 그 예시를 저희 같이 진행했던 부분인데 여기는 호주의 그 퀸즐랜드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라는 QUT라는 학교랑 같이 저희 쪽하고 같이 이제 개발했는 워드 베이스 스트림 사이퍼라고 해서
국제 표준에 이제 제시했던 검증받은 알고리즘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암호화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키 랜덤화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시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핑퐁이라든가 마라톤이라든가 뭐 이름을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네임으로 이제 이름을 제가 지은 겁니다. 이거는 드래곤이라는 알고리즘이고 여기는 핑퐁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여기는 퀸즐랜드랑 공동 제시해서 이크립트 국제 표준화에 제시했던 알고리즘이고 알고리즘 안전성이 검증이 된 상태입니다. 국제적으로. 그리고 더 고속으로 들어갈 때는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워드 기반으로 해서 그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한 비트 한 비트씩 출력을 하는데 워드 단위로 출력을 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제 워드 기반이 있고 또 패러렐로 해서 적용을 하면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쪽도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고요. 네, 결론적으로 이러한 오늘 제시하는 기술 쪽은 KCMVP에 적용이 가능한 방어 가능한 그 기술 부분이 되고 이런 기술은 미국, 캐나다, 일본 쪽에서는 핍스라는 쪽에서 CMVP로 이렇게 제시되는 이런 쪽의 이제 기술하고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쪽은 소프트웨어, 암호 모듈, 또는 펌웨어, 하드웨어 쪽에 적용이 가능하고 정보 보안, 물리 보안, 융합 보안에 같이 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정보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수요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